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일단 메인이 생각대로 들어와서 저는 괜찮다 생각을 했고, 맨시티 바르샤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순위에 좀 집중을 했고, 중배당 어느 번은 뭐 아쉽진 않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무승부 정도만 좀 아쉬울 뿐이지. 발렌시아 물을 잘 잡았는데 랑스가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미축 고배당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미축은 메인은 적중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승패 따로 언어보 따로 나눴다가 아니다, 이게 좀 애매해서 시간대별로 나누고, 시간대별로 나눴는데도 뭔가 좀 아쉬운 게 남아 있어서 다시 승패만 묶었는데 그걸 좀 다폴더로 데려갔거든요. 원래 에, 2순위가 인터 마이애미 마헨, 올랜도 마헨이었습니다. 언어보랑 같이. 근데 이게 시간대별로 나누다 보니 이 LAFC 승이랑 콜로라도 승이 들어가면서 그게 고배당으로 바뀌고, 기존에 이제 4경기 4.2배인가 1순위로 데려가려고 했던 게 이제 중배당으로 바뀌었죠. 그 5개.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불가피하게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도 제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역시 메시는 메시다. 메시가 이제 이겨줬기 때문에 마인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골과 어시 마지막 어시는 좀 되게 패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손흥민도 어시를 했고, 뭐 하이라이트 보니까 또 골도 넣을 수 있었는데 막판에 좀 아쉽게 됐고, 키퍼 선방 그 헤딩슛. 왜냐면 헤딩슛이 거의 드물잖아요, 손흥민은. 그리고 제일 불안했던 시카고, 제가 이제 2대2까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그때 올랜도도 1대1로 비기고 있었고 경기를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도 제 기억엔 1대1까지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물 건너갔다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인터 마이애미도 2골을 더 넣고 시카고도 역전을 해주고 올랜도도 2골이나 더 넣어서 마인까지 해줬기 때문에 중고배당까지 좀 적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해축은 메인으로 적중을 했고, 미축은 중고배당에서 이제 하나씩 적중했기 때문에 이득을 좀 많이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대별로 안 가고 승패로 갔다면 메인은 적중했을 텐데, 뭐 중고 배당이 아마 적중됐을 확률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인터 마이애미랑 올랜도 마이애미만 갔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중배당 쪽으로 LAFC 승, 콜로라도, 뭐 미네소타, 뭐 샬럿 요렇게 묶어갔으면 뭐 하나 정도는 적중했겠죠. 근데 샬럿은 결국에 뺐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주말은 100개인데 오늘 이제 저녁 경기가 별로 없고 저녁 경기에 비중을 두지 않다 보니 좀 70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출발이 좋습니다. 뭐 저번 주부터 어쨌든 메인은 계속 적중을 하고 있으니까 해축이 무조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미축,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건너뛴 국축 일축, 오늘도 사실 국축 일축 분석할 거지만 건너뛸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다 보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저녁에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 오고 방송까지 하면은 그걸 그렇게 하나, 처음부터 그냥 보면서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켰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오늘 국축 일축은 갈지 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보기로 하겠다. 자, 오카야마하고 가시와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일단은 그 국내 경기를 안 갔는데 일본 J리그랑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어제 생각보다 전북 빼고는 좀, 인천도 어제 졌던 것 같고, 자, 오카야마는 최근에 원정에서 4경기 무패, 홈에서 4연패. 홈 원정이 좀 다릅니다. 가시와는 뭐 전체적으로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오카야마하고 가시와 비교했을 땐 가시와가 좋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배당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메리트가 있는지. 가시화가 승점도 더 많고 한데 오카야마가 비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점. 실점은 가시화보다 한 골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홈 원정 다 성적이 좋은 가시화이기 때문에 뭐 승패는 당연히 비교가 불가하는데 득점이 적은 대신 실점도 적다. 그리고 가시화 쪽에 이제 공격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몇 명이 보여가지고 오늘 그 인터 마이애미도 그래서 고민했던 거거든요. 메시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했는데 결국 후반에 나와줌으로써 오늘 다 애매한 표시에 있던 선수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다른 팀에서도. 그래서 그 선수들이 골과 어시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운이 좀 따라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보통 저는 나온다는 생각으로 좀 가긴 합니다. 안 나올 거 생각했으면 오늘 뭐 인터 마이애미든 뭐 못 가는 경기들이 많았겠죠. 자, 어쨌든 흐름만 보면은 홈에서도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오카야마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시화가 그렇다고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원정이 오카야마 하면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오카야마 뭐 득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별 생각이 없어요. 득점이. 왜냐면 그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홈 득점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시화 승무 봅니다. 가시화 승무 보고 넘어가고 고우하고 오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레 고우하고 오이타인데 일단 아예 건너뛰려고 하다 뭐 분석은 하는 거니까 조합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국축 1축을 빼니까 미축도 조합을 좀 더 많이 갈 수 있었고 해축도 뭐 평소대로 갈 수 어제 국축 1축 갔으면 분명 미축이나 어디선가 좀 줄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축 중고배당을 못 갔을 수도 있고 해서 국축 1축 비중을 다음 주에도 뭐 건너뛰든 아예 줄이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레고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 승점은 오이타보다 좀 높거든요. 득점 차이가 아주 살짝 좋은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좋다거나 고우도 아까 그 뭐 오카야마를 비교해서 그런데 이 리그가 1, 2부로 나눠지긴 하지만 여기서 2부에서 고우가 득실이 실점도 적고 득점도 적어요. 뭐 오이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이타의 원정 성적을 생각하면 고우를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경고 누적도 있고 오이타 수비에 뭐 전체적으로 고우가 조금씩 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마가타전 빼고는 진 적이 없거든요. 고우가 그만큼 패배가 적고 오이타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10경기째 컵대회 포함. 뭐 이번에도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원정 득점력도 좀 저조하고 해서 이거는 고우 승무 봐야죠. 고우가 질 것 같지 않은 사이즈로 봐야 됩니다. 배당을 좀 높게 받아서 높게 받은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우가 이제 홈에서 몇 번 비긴 적도 있고 득점을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2골 안 넣으면 사실 대부분 한 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지 않나. 승도 많이 없고 근데 오이타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비기는 경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고우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이메하고 오미야 가도록 할게요. 자,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오미야 상대로 홈에서 조금 괜찮긴 한데 뭐 아주 크게 좋다고 보긴 어렵고 일단 에이메 꼴찌입니다. 오미야하고는 득실도 많이 차이 나요. 실점이 거의 최다 실점에 가깝거든요. 최다 실점팀하고 한 골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꼴찌고 오미야가 홈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원정도 나름 승점도 괜찮고 해서 에이메는 원정에서 잘해요. 원정에서 무가 워낙 많고 근데 뭐 오미야 뭐 경고 누적 퇴장이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뭐 몇몇의 이제 뭐 탈장 뭐 그리고 에이메도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에이메가 지금 4연패거든요. 4경기 중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그나마 원정에서 무가 많았었는데 최근 원정도 연패하다 보니
확실히 언더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오미야는 홈에서 지긴 했지만 최근 원정 보면은 고우전 빼고는 최근 6경기 중에 1패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오미야 쪽으로 봐야 된다. 근데 물을 다 바치고 갑니다. 완벽한 승은 좀 보기 애매해요. 왜냐면 오미야도 원정에서 뭐 연승한 적도 있긴 하지만 AMA가 최근에 득점이 없긴 한데 어쨌든 실점도 적었던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성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당만 놓고 보면은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오미야 승이 1.7도 안 되니까. 차라리 저거 갈 거면 가시화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승무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간도스하고 바렌나. 자, 이게 상위권 팀의 싸움인데, 자, 2부에서 상위권의 싸움이긴 한데, 일단은 뭐 전적이 오래돼서 건너뛰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아요, 바렌나하고. 근데 사간도스도 아시다시피 아까 고우처럼 득점도 적고 실점도 적습니다. 결국 득실은 별 차이 안 납니다. 바렌나가 15골 앞섰는데 14골을 더 먹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게 사간도스 홈이거든요. 바렌나가 원정에서도 패배가 적긴 한데 그나마 홈에 사간도스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바렌나여도. 둘 다 뭐 결장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일단은 사간도스의 최근 뭐 행보를 봤을 때 별로 안 져요. 가끔씩 한 번 집니다. 가끔씩. 그것도 최근엔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것만 해도 4월부터 지금 보는 게 한 9경기 되는데도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안 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가 중간에 좀 섞여 있긴 한데 홈에서 그렇다고 뭐 0대0 무가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0대0 무는 그 9경기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 1대1, 2대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득점을 또 안 한다고 볼 수도 어렵습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바렌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컵대회 제외하면은 리그만 지금 7연속 무패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이 없냐. 미토전 빼고는 또 득점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보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승부. 뭔가 사간도스 프렌을 가보고 싶기도 한데 조금 애매한 게 바렌나가 원정에서 못하진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승점은 사간도스하고 원정 승점이 같은데 패배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많이 있었다면은 프렌 쪽으로 가겠지만 사간토스도 홈에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겼던 경기가 없어요. 대부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바렌나의 최근 무패 흐름이면은 프렌보다는 그냥 무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뭐 정 이제 홈팀 쪽으로 가고 싶다면 프렌이 확실히 더 좋긴 해요. 더 좋긴 한데 저는 그냥 무승부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보고, 자, 김천상무하고 FC 서울. 어제 이제 국내 경기를 안 갔지만 하이라이트로 몇 경기 봤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뭐 변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김천상무가 최근 FC 서울 상대로 홈에서 밀립니다. 상성에서 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승점은 3점 차. 김천상무가 이제 3점 앞서 있는데 득실은 당연히 또 김천상무가 좋죠. 실점도 적을 뿐더러 득점도 앞서니까. 그리고 홈입니다. 물론 FC 서울도 원정에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천상무의 이제 장점은 이제 결장 부분이 거의 없다. FC 서울은 문선미도 발목 부상 의심이 되고 지금 완전 풀타임은 못 뛰었잖아요. 한 경기 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경기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결장 부분은 그래도 김천상무가 좋지 않나. 그리고 김천상무가 최근에 4경기 2승 2무. 최근에 졌던 건 전북밖에 없긴 해요. 근데 전북은 워낙 잘하다 보니 그런 거고, 전북 빼면 사실 김천상무도 웬만해서는 잘 안 지죠. 그리고 서울이 지난번 대구하고 2대2로 비긴 정도면 이거는
김천상무 프렘 봐야 됩니다. 오늘 K리그는 다 공개를 할게요. 전부 다. 무승부 유력하긴 한데 프렘 줬으면 프렘 봐야죠. 홈인데. 그리고 만에 하나 FC 서울의 승리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버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새 언오버가 생각보다 제 뜻대로 안 나와요. 미축도 그렇고 오늘 미축도 오버 3경기 봤는데 다 틀렸거든요. 뭐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뭐 미네소타 오스틴 오히려 승패가 거의 다 맞았죠. 샬럿 안 가긴 했지만 샬럿도 맞고. 그래서 오늘 언오버랑 오버랑 그 무승부 하나 뚫린 것 같아요. 건너뛴 거 빼고는. 그래서 뭐 국내도 그렇고 뭐 해축은 어제 패스했던 경기 원래 오버 봤던 경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LADBC. 근데 오버 가는 것보다 김천상무 프렌이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주 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광주 같은 경우 대전 상대로 홈에서 강합니다. 최근 근래 한 6년? 6년 동안 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전적은 전적일 뿐이고 광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전이 2위긴 하나 전북하고 승점이 너무 많이 차이나 있고 광주는 지금 그 중간 라인 서울, 울산, 강원, 수원, 뭐 제주까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늘 지면은 또 하위권으로 또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전이 원정에서 워낙 잘해서 그게 좀 걸리긴 해요. 1패밖에 없어서. 그리고 아산이가 그때 뭐 이적 이슈 때문에 출전을 안 시켰죠. 이번에도 출전이 의심된다고 나와 있어서 요거는 보통 출전 의심이면 제가 아까 출전한다고 가정하고 하는데 아산이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뭐 이적을 하든 뭘 하든 왜냐면 아산이가 어느 정도 광주에서 포인트도 많이 기록을 하고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출전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출전을 안 할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 감독 제가 볼 땐 감독 성향이 성적도 중요한데 성적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뭐 굽혀가지고 뭐 나와달라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안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나오더라도 뭐 교체로 나오든가 그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주전기퍼가 부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주민규가 이제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광주의 최근 흐름이 안 좋아요. 3경기 연속 골을 넣었지만 뭐 그 4경기 승리 없을 때 지난 포항전 골을 못 넣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광주가 뭐 최근에 득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무득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는 수원FC 역전을 했고 울산전에 진짜 오랜만에 이겼죠. 한 2달 만에. 그리고 홈에서도 거의 2달 만에 이겼고 2달이 뭐야 홈에서는 거의 2달 넘었죠. 그래서 홈 원정 다 오랜만에 그 무승 징크스를 깼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도 4경기 무패라서 이 경기는 대전 프렘 봐야죠. 대전이 프렘 받았는데 전 대전이 정배 받을 줄 알았거든요.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천안시티 부산. 원래 이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쓰려 했거든요. 국내 경기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기왕 본 김에 천안시티 부산까지 보고 한두 조합 정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조합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뭐 한두 조합만 가서 적중할 수 있다는 확신이 크면 그것만 몰빵하면 되는데 그거 믿었다 안 되면 뭐 다른 많은 경기들을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만약에 거기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조합은. 그러니까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운이다. 많이 가서 반 맞거나 뭐 고배당 맞아서 이제 뭐 최소한 이득을 보면은 이익인 거고 많이 가서 다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금 스탠스를 계속 취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낮은 배당도 데려가면서 중고 배당도 무조건 섞어야 된다는 마인드라서
근데 요새는 무승부를 잘 안 가잖아요, 제가. 예전엔 뭐 기본적으로 뭐 두세 조합씩 막 가고 그랬는데 이 적중률이 떨어지다 보니 무승부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조합만 갔고 오늘은 좀 보고 승패 갈 게 없으면 뭐 무승부를 노려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천안시티하고 부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성은 부산이 압도합니다. 4대 빵. 최근에 3대 0. 그리고 천안시티가 지금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게 없습니다. 꼴찌고 최다 실점은 아니지만 최다 실점에 거의 가깝고, 그리고 득실도 그나마 득점을 좀 비비거든요. 4골 차. 근데 이 천안시티가 홈 성적이 아주 좋진 않아요. 오히려 부산이 원정 성적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실점이 한 자릿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뭔가 부상 부분에 보면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천안시티. 부산은 그것보다는 그냥 아예 부상이면 부상이다 이건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산이 좀 더 좋지 않나. 다만 제가 지난번 전남 경기 그 하이라이트 봤을 때 요새 K리그 심판 문제가 많잖아요. 뭐 무슨 기계 오류다. 뭐 누가 봐도 그건 업사이드가 아닌데 그 전남에, 그래서 전남이 그때 아마 천안시티한테 그 경기일 거예요. 졌던 경기 2대 0으로 이기다 역전 당해서 결국 마지막 PK인가 아무튼 극장골까지 내주고, 그게 원래 선제골이 좀 더 빨리 들어갔을 상황인데 요새 심판에 문제가 많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도 징계 때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못하면 뭐 출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너무 이제 자기들이 뭐 짱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새 문제가 많더라고요. K리그. 보는데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자, 어쨌든 천안시티가 그 어려운 전남 원정을 이겼습니다. 4대 3으로. 그것도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 그 두 골을 먼저 내준 상황에 역전한 거는 뭐 대단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꼴찌여도 최근에 경남전 4골, 뭐 화성 2골, 수원 삼성 뭐 지금 5경기 연속 골 넣고 있고, 그 예전에 인천하고도 3대 3, 이랜드 4대 2. 그래서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이 꼴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산이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원정 4경기 무승 중에 3연패, 무득점, 김포, 화성, 경남, 그리고 홈에서 인천한테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부산이 오랜만에 뭐 원정 5경기 만에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최근 부산은 믿을 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흐름대로 갑니다. 천안시티 프렌. 이거 원래라면은 오버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부산이 득점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오버를 갈 수가 없어요. 뭐 천안도 뭐 가끔씩 다득점을 하긴 하는데 뭐 홈에서 득점이 없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프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어제는 K리그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프렌과 승무 쪽 무승부 딱 하나 보네, 사간도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무밖에 안 보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대충 보니까 잠시만요. 갈만한 게 있나? 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만한 게 있네. 한 2조합 정도 있네. 대충 뭐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한번 가보면 될 것 같다. 요거는 조합에 같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축하고 같이 보낼 수도 있는데 해축 분석하다가 시간이 촉박하면 이 6시 마감이기 때문에 미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2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6시 먼저 마감되는 거 먼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죠. 해외 축구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에드 경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어제 중복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승무패를 분석하면서 지금 승무패 하나 뜰리긴 했는데 남들도 다
다 적중했을 거라 봅니다. 저 웨스트햄 하나 뜰렸거든요. 어제 중배당 데려갔던. 3대 0으로 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거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그거 빼고는. 자, 고헤드하고 아약스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좀 공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고헤드 아약스. 뭐 사실 시간대도 좀 이르고 아약스가 원정이라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헤드가 PSV 원정이었죠. 그때 컵대회 선제골 놓고 졌고, 포르티나전 2대2 비겼고, 나름 뭐 퇴장도 있긴 하지만 뭐 잘한다고 보여집니다. 고헤드. 왜냐면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아약스가 지난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텔스타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프리시즌에 잘했다고는 하는데 배당 대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1.6 정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너뜁니다. 물론 아약스 승부 보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뭔가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린다. 뭐 결장 부분 보면은 아약스가 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럴 때 가면 좋죠. 아약스 배당이 좀 더 높을 때. 근데 최근에 고헤드가 홈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20년도 이후에 보면은 1승 2무 1패로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이게 사실 그 앞에 있는 K리그, J리그하고 시간대가 동시간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갈 거면 차라리 여기랑 묶어가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리그를 섞어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축구끼리는 섞어가도 되는데 국내 뭐 K리그, J리그를 해축이랑 섞어간다?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대가 비슷해서. 근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지금 두 번째 라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패스합니다. 굳이. 경기가 저거밖에 없으면 가겠지만 굳이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트벤테도 즈볼로 원정에서 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그 초반에는 아무리 강팀 어제 뭐 바르샤 맨시티 정도 아니고서는 근데 맨시티가 잘하긴 하더라고요. AC 밀란에서 레인더로스를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AC 밀란은 그걸 내줘 버렸네. 자, 그다음 입스위치하고 사우스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십. 이번 시즌에도 느끼는 거지만 저랑 안 맞아요. 챔피언십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도 거의 다 틀렸죠. 몇 개 나온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마저 이제 막 패스를 하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 입스위치는 프리시즌에도 전승, 그리고 버밍엄하고 브롬리 상대로도 결국 90분 기준 진 적이 없긴 해요. 뭐 컵대회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프리미어에서 내려와서 좀 아쉽긴 한데, 사우스햄튼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리미어에서 내려온 팀입니다. 렉섬한테 극적으로 역전하고 컵대회도 이겨서 둘 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상성도 최근엔 반반이고 해서 이런 경기 그냥 뭐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배당은 입스위치가 좀 더 받긴 했거든요. 좀 더 받긴 했는데 그 누구였지 입스위치에? 잠깐 기억이 안 나네. 리암 델랍이 그 어디로 갔죠? 첼시였나? 첼시로 갔기 때문에 뭐 홈 승 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사우스햄튼도 나름 나쁘진 않아서 묻찍거나 넘어갑시다. 요거는 또는 패스. 요것도 8시 경기니까. 그 다음에 스파르타하고 위트레흐트. 자, 일단 위트레흐트가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최근에 5연승 중입니다. 원정 가서.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상성으로는 비빌 게 안 되고
그리고 위트리트가 뭔가 공격에 이제 두 개의 어시를 한 요한 캐스라인 다리 부상으로 빠진 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스파르타는 1패고 위트레이트는 1승 중인데 위트레이트의 문제는 뭐냐? 유로파를 병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음에 원정 가야 되고 홈 경기하고 또 홈 경기 해야 되게. 왜냐면 유로파를 올라갔기 때문에 세르베테 상대로 이겨서 15일날 경기를 뛴 거기 때문에 홈에서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로테를 돌려도. 그래서 유로파 경기를 지금 되게 많이 뛰었다. 스파르타는 PSV전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배당은 지금 스파르타 프렌으로 떨어지는데 1.3까지 떨어진 건 갈 필요는 없고 좀 굳이 간다면 위트레트가 그래도 골을 많이 넣잖아요. 헤라클레스 상대로 4골도 넣었고 오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앞에 경기들 그냥 묶어가도 돼요. 뭐 여기 입스위치 무랑 뭐 위트레트 오버랑. 그 다음 트벤테하고 PSV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빨리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6시 그 경기 마감도 있다 보니. 자, 트벤테 아까 얘기한 즈볼로한테 원정에서 0대1로 쳤죠. 트벤테도 홈에서 잘합니다. 잘하는데 트벤테의 이슈가 뭐겠습니까? 트벤테의 이슈 아시는 분 있나요? 샘 스테인이 떠났죠. 아마 27골인가 넣었던 걸로 그때 봤었는데 리그 1위라고 했던가? 페노르트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트벤테에 몰라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원정에서 주볼로한테 졌다. 그리고 PSV는 보란듯이 이제 6골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냐 그 분데스 메넨글라에서 그 알라산 플레도 데려왔고 뭔가 그때 알라산 플레가 첫 경기에 어시도 하고 이반 페리시치가 뭔가 골도 넣고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토트넘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저는 트벤테가 홈에서 강한 팀인데 작년에도 홈에서 뭔가 후반 막판에 좀 안 좋았었고 저는 PSV 봅니다. 요거 뭔가 6골은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시즌에도 성적이 좋았고 그래서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PSV 득점력으로 볼 땐 마엔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3.5 기준도 언더보다는 오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트벤테가 뭔가 선방을 하는 경우. 근데 최근 홈에서 우디네세전도 골이 없었고 뭔가 골을 많이 못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성도 PSV한테 밀리고 해서 뭔가 3.5라서 오버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지난번처럼 뭐 다득점을 해주면 좋은데 둘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오버가 그래도 최근에 많긴 했지만 3.5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오버 갈 거면 마인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첼시 크리스탈 요거는 첼시 승 봐야죠. 저 승무패에도 첼시 승 마킹했습니다. 크리스탈이 리버풀전 승부 차이까지 가서 커뮤니티 실드 이기고 하긴 했지만 뭐 기존에 뭐 다른 팀에서 노리고 있는 뭐 에제라든가 뭐 은케티아 있긴 한데 그래도 첼시가 영입도 잘했고 아까 얘기한 이제 리암 델랍 일로 갔죠. 그리고 뭐 나간 선수들도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래도 브라이튼에서 페드로도 데려오고 기존에 있던 멤버들까지 하면은 프리시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도 잡고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고 레버쿠젠 AC 밀란도 다득점으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첼시 승 봅니다. 다만 크리스탈이 워낙 변수가 많아요.
또 리버풀처럼 또 발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클럽 월드컵 성적이나 대체적으로 프리시즌 성적 보면 첼시를 안 갈 수가 없긴 하거든요. 뭐 첼시 아주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잭슨이 출전 정지에 뭐 무드리크는 원래 논외로 치더라도 크리스탈도 뭔가 부상으로, 은케티아도 부상이네. 뭐 이스말라 사르랑 에제 뭐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한데 홈의 첼시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것도 상성에서도 제가 그때 봤을 땐 압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네. 최근에 딱 한 번 홈에서 비겼지만 그 전에 몇 연승이었지? 7연승인가 8연승인가. 이건 첼시 승. 근데 마엔승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합류도 잘 하고 했지만 그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한 거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파가 흐름을 좋게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원정이어도. 그래서 힘겹게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5 기준에는 몰라, 굳이 간다면 오버? 만약에 오버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첼시가 혹시라도 크리스탈한테 털릴 경우 한 골 넣으면서 뭐 1대2 패배? 요런 그림이면은 오버를 한번 가볼 만하다. 근데 첼시가 아시겠지만 홈에서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첼시 승만 보는 게 깔끔하다. 요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노팅엄하고 브랜트포드. 사실 노팅엄 브랜트포드는 제가 어제 분석했을 땐 노팅엄 승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팅엄에 뭐 아원이, 뭐 깁스 화이트, 또 누가 있더라? 물론 그 엘랑가가 이제 뉴캐슬로 가긴 했는데 프리시즌 성적도 보면은 무득점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풀럼전 빼고는 다 무득점입니다. 6경기 중에 5경기 무득점. 근데 그 5경기 중 4경기가 0대 0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브랜드포드가 더 타격이 크죠. 왜냐? 얘네 프리시즌 성적이 좋아요. 맨앵글라하고도 비기고. 근데 왜 타격이 크냐? 일단 은베모가 이제 맨유로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포드는 은베모하고 요한의 위사의 그 투톱이 둘 다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이제 그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요한의 위사도 알렉산더 이삭처럼 지금 명단 제외됐습니다. 지금 이적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도 다른 데 보내달라. 그래서 명단 제외됐고, 이거 주전키퍼 뭐 부상 의심이 있는 것 같고 몇몇 부상들도 있기 때문에 노팅엄도 물론 빠지긴 했지만 브랜드포드 출혈이 더 크죠. 주 공격수였던 2명이 빠진 상황이라서 이건 노팅엄 승부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프리시즌에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해서 그게 제일 걸린다. 그것만 제외하면은 사실 노팅엄이 조금 더 근데 상성은 또 브랜드포드가 밀리지 않아서 제가 승을 가긴 했는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도 배제할 순 없죠. 근데 어제 앞전에 이제 그 복식을 많이 여러 개 넣었기 때문에 에스턴이랑 이제 알라베스 무를 이제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노팅엄은 승밖에 못 갔습니다. 오늘 경기는 다 하나씩밖에 못 갔어요. 첼시 승, 노팅엄 승. 나머지는 다 무입니다. 무. 변수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노팅엄 승무 보는데 저는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브레스트하고 릴. 몇 경기 남았죠? 그래도 많이 남았네. 5시까지 끝내려 했는데 안 되겠네. 5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고 중간에 한번 그 5시쯤에 미리 그 조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조합만 가죠. 한 조합만. 애매한 조합 가지 말고. 저 굳이
6시 경기를 꾸역꾸역 가려고 해서 두 조합 갈 바에는 차라리 어 뭐냐 그 한 조합만 가는 걸로 합시다. 한 조합만. 가시와 고우 여기 6시 6시 반 오미야 7시 경기부터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차라리 국축 1축을 안 가서 어찌 보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가볍게 한 조합만 갑시다. 해축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국내 보통은 순서대로 분석을 하거든요. 시간대가. 국내 경기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했었는데 어제는 아니다. 승무패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축 먼저 해서 해축 먼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축을 버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국축을 했으면 결국엔 갔겠죠. 해축을 좀 빠듯하게 가면서. 그래서 오늘도 분석은 했지만 뒤에 경기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건 좀 날릴 거는 날릴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자, 브레스트하고 릴 갈게요. 자, 브레스트하고 릴은 물론 이제 아직 1라운드라서 뭐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제 상성 위주로 보는데 브레스트가 최근 3승 2무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릴 상대로 최근에 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한 경기도 안 했어요, 둘 다. 근데 이제 릴 쪽이 보면은 뭐 명단 제외, 뭐 부상, 출전 정지 은근히 좀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리고 올리비에 지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일로 왔고 나간 선수들도 은근히 좀 있긴 한데 일단 프리시즌 성적이 나쁘진 않다. 도르트문트한테도 2대3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없더라고요. 웨스트햄도 1대1로 비겼는데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지고. 근데 이제 브레스트가 마인츠에서 그 완전 이적이 된 건가? 작년에도 브레스트로 뛰었네. 예, 완전 이적을 한 것 같네 이번 시즌에. 그러면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어쨌든 얘네도 프리시즌 무패요, 무패. 나폴리도 잡았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가장 좋은 건 어제처럼 이제 무승부, 랑스 리옹처럼 무승부 보는 그런 느낌인데 브레스트가 홈이고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배당이 좀 떨어져서 아쉽거든요. 1.58이나 5일 때 가야 되는데 간다면 근데 무승부 좀 유력하긴 해요. 그래서 브레스트 프렌이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고배당으로는 한 무 정도 노릴만 하다. 릴도 이제 무시 못하거든요. 상성도 뭐 전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지금 몇 경기 했죠? 지금 총 28경기 중에 딱 14경기네.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헐시티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뭐 생방 보시면 대충 다 아니까. 자, 헐시티 옥스퍼드 또 챔피언십이네. 자, 챔피언십 일단 헐시티가 옥스퍼드 상대로 홈에서 2승 무패. 자, 일단 이제 여기도 한 경기씩밖에 안 했고 둘 다 1승이 없습니다. 둘 다 무득점이고. 그리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포츠머스전 졌고 컵대회는 또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헐시티는 코번트리전 비겼고 렉섬 3대1로 이기다 이제 막판에 2골 먹히면서 결국 승부차이까지 가서 떨어졌거든요. 리그컵을. 근데 프리시즌에 무패였고 홈인점을 감안하면 이거 헐시티 봐야죠. 헐시티 승봅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헐시티 승부. 헐시티가 지난번 운이 좀 없긴 했어요. 저는 이제 렉섬 무를 갔지만 다른 게 무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헐시티 승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란다 알크마르. 자, 그나마 이제 LADBC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많은 상황인데 저한테는 좀 좋았던 기억들도 있죠. 뭐 알크마르 승, 뭐 아약스 마엔 위트레트 승 등.
이길 팀은 이긴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폴란담이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4번에서 4번 다 한 번 비기고 다 졌고. 자, 폴란담 입장에서는 어쨌든 2부에서 일부러 승격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2부 성적이 좋아서. 프리시즌에도 성적이 뭐 나름 괜찮았고 한데 일단 헤이렌베인한테 선제골을 내주고 비겼습니다. 결국 첫 경기를. 슈팅은 많이 차이 났더라고요. 한 4배? 4배 거의 가까이. 점유율도 밀리고. 그래서 알크마르의 딱 단점은 하나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지금 파드추 원정을 갔다 왔는데 15일 날이기 때문에 리텐 원정이거든요. 좀 빡세요. 물론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어가지고 아마 로테를 많이 돌렸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홈에서 4대 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흐로닝원 상대로. 그리고 여기 뭐 트로이 페럿이 워낙 뭐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뭐 상성으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알크마르 가야 되긴 하죠. 근데 배당이 떨어진 상황에 좀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1.48일 때는 좀 매력적이었는데 38까지 떨어지면은 사실 3.5 기준으로 가기도 좀 애매한 게 알크마르가 득점이 없지 않아요. 요새 보면은 오버가 좀 더 많고 프리시즌부터 뭐 컨퍼런스 포함. 근데 또 폴란담은 많은 득점을 할지도 좀 의문이긴 하고. 그리고 폴란담 홈이기 때문에 그게 걸립니다. 알크마르가 홈에서 파두출 상대했으면 모르겠는데 원정을 갔다 왔고 흐로닝원을 4대 1로 이기긴 했지만 어제 페노르트 느낌이에요. 어제 페노르트에서 승을 보긴 했는데 데려가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 아예 건너뛰거나 핸디물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흐로닝원 상대로도 압도한 거는 없어요. 스코어만 4대 1로 압도했지. 슈팅도 오히려 하나 밀렸고 유효 슈팅도 3개나 밀렸고 점유율도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홈에서. 그러면 폴란담 원정이 아무리 2부 팀이었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패론 가지 않겠다. 핸디 쪽으로 건드린다. 굳이 간다면 뭐 핸디무? 근데 이거는 뭐 갈만한 게 있을게. 어제 갈만한 게 사실 미넨하고 페노르트였는데 제가 어제는 핸디무를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막 미축도 신경 써야 되고 막 그 다른데 신경을 쓰다 승무패에 신경을 쓰다 보니 보통은 뭐 무승부 핸디무 조합도 같이 데리고 가긴 하는데 어제는 따로 데려가진 못했습니다. 굳이 간다면 뭐 안 가면 그냥 패스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자 셀타비고하고 헤타페 이게 이제 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이게 아마 셀타비고가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조금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셀타비고가 얼마나 높았는지. 65%네. 이 정도면은 사실 셀타비고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제 배당도 적고. 근데 이제 무승부를 봤던 이유는 셀타도 뭐 나간 선수들 있고 뭐 영입한 선수들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글레시아스 완전히 소유를 했더라고요. 그 베티스에서. 그리고 프리시즌 성적도 거의 반반이었고. 근데 헤타페가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헤타페도 보면은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배당을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첫 경기인데 이 정도다. 물론 이제 그 배당 낮게 받은 이유가 지금 수비에 두아르테 출전 정지, 뭐 출전 의심도 몇몇 있고, 그리고 마요랄도 햄스트링 부상 의심, 뭐 출전 정지에 뭐 여러저러 선수들을 보면은 셀타비고보다는 확실히 그 출전 여부에 있어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셀타 승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완벽히 물을 노리거나 언오버로 접근하기도 애매합니다. 1라운드라서.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 셀타 승부 쪽으로 보고 저는 무승부 변수를 노렸는데 승부식에선 별로 가고 싶진 않다. 셀타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셀타 승부 봐야 되긴 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아까 뭐 그 결장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은 뭐 상성은 그렇다고 셀타가 압도하진 않아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도 그냥 아주 살짝 최근 2승 2무 1패니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AS 모나코처럼 뭐 제가 언더를 봤는데 오버가 나면서 승마행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첫 경기는 항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뭐 맨시티나 바르샤처럼 좀 강하거나 보여줬던 게 있으면은 갈 텐데 셀타랑 헤타페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요것도 굳이 가고 싶다면 뭐 셀타를 가시고 싶다면 뭐 핸디무 요런 식으로 요건 지울게요. 핸디무 요런 식으로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앙제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고 파리 FC입니다. 또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어서 앙제랑 파리 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자, 파리 FC가 이번에 올라온 팀이거든요. 2부에서 프리시즌도 성적이 좋더라고요. 꽤 좋았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프리시즌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 팀이었고 일부에 남았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좀 애매한 경기들이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냥 무승부 보는데 홈팀이 프렌이기 때문에 그냥 프렌 본다. 무승부랑 앙제 프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좀 더 유력하다. 그냥 이런 경기 괜히 앙제 프렌 갔다가 뭐 파리가 이길 수도 있죠. 어제 뭐 약간 랑스 리옹 느낌처럼. 그래서 그냥 고배당 위주로만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막 진행이 한 4-5경기 되고 했으면은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겠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세르 로리앙 가도록 할게요. 자, 오세르는 프리시즌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고 로리앙은 그래도 무득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긴 한데 로리앙도 2부에서 올라왔던 지금 상황이라 요것도 또 같습니다. 이번에 로리앙이 프렌을 받긴 했는데 둘 다 뭐 명단 제외부터 시작해서 뭐 부상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래도 오세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묻지거나 넘어가겠다. 요것도 그러니까 오늘 무승부 가는 건 그야말로 이제 1라운드고 진짜 모르겠어서 가는 무승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 본다. 어디까지 무 볼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메스 스트라스 지금 리강 3경기 연속이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스가 이제 원정에서 3연승 중입니다. 메스 상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EPL이나 이런 분데스 세리에보다는 이 영입 여부도 조금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해요. 제가 나중에 챗 GPT한테 챗 GPT가 있으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애매해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대답 다 해주니까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왜냐면 그 미축 MLS도 일반 다른 유럽 리그하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 리그 끝나고 또 우승컵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면 자세히 답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적 여부도 우리가 잘 모르는 2부에서 올라온 팀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챔피언십도 그렇고 검색을 해서 좀 나중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경기이기 때문에 상성이랑 흐름만 뭐 흐름이면은 그거죠. 프리시즌 흐름. 일단 공격 쪽에 메스가 뭔가 빠지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네요. 명단 제외부터 뭐 출전 정지, 뭐 부상. 스트라스는 오히려 수비 쪽. 그리고 스트라스가 프리시즌에 득점을 좀 많이 한 적도 있어서 오버가 좀 많네.
근데 메스도 2부에서 올라왔는데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요거는 근데 스트라스도 아시겠지만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영입도 진짜 많이 했고 나간 선수도 많네요. 거의 근데 영입이 더 많긴 하거든요. 와 여기는 좀 봐야겠네. 여기는 나간 선수가 왜 이렇게 많냐? 들어온 선수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무승부 볼 수밖에 없어요. 스트라스가 원정이기도 하고 메스가 홈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보도록 원래 스트라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원정이라서 좀 불안해요. 리그왕은 특히 홈 원정 홈파를 좀 받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보겠습니다. 무. 그래서 지금 무만 지금 3연속 무죠. 리그왕 다 3연속 무입니다. 자 맨유 아스널 무 봅니다. 어제 분석했던 경기예요. 이게 뭐 맨유도 영입을 했고 아스널도 영입을 뭐 하면서 맨유도 작년 스쿼드보다 좋다 생각을 하고 피오렌티나전 승부차이 끝에 이겼는데 레시포드 바르샤 가고 은베모 영입한 게 좀 크다 봅니다. 마테우스 쿠냐도 그렇고 그리고 아스날도 보면은 뭐 파티 비아레알로 가고 뭐 몇몇 선수들 떠나긴 했는데 요케레스랑 기존에 있던 멤버들 보면은 아스날도 지난번 홈에서 비아레알하고 진 거 생각하면은 맨유도 작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전 이건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맨유 프렘 보긴 좀 애매하고 아스날이 쉽진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지난 시즌보다는 좀 빡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맨유 상대하기가. 자 빌바오 세비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제 봤던 경기인데 제가 일단은 그 무승부를 봤었거든요. 빌바오가 프리시즌 전패 한 경기 빼고 전패거든요. 네 리버풀 2번, 아스날 1번, PSV 1번. 상대가 좀 세긴 했어요. 세긴 했는데 윌리엄스를 다 지켰기 때문에 뭐 나름 나쁘지 않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오이안 산케테의 이제 부상 그 정도 뭐 수비에 몇몇 출전 정지. 세비야도 보면은 명단 제외도 많고 뭐 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프리시즌 성적이 나름 좋더라고요. 나름 뭐 마르세유하고도 비기고 뭐 썬더랜드, 툴루즈하고도 비기고 했는데 원정 세비야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 수소가 카디스로 갔고 사울리게스 임대 종료. 빌바오도 나름 잘 지키긴 했는데 요거는 빌바오 승무 보고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왜냐? 제가 요 경기 무승부를 이제 노리는 경기거든요. 승무패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승무패 하나 틀렸기 때문에 오늘 노리긴 해야죠. 상성은 압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압도적인 것도 아니네. 세비야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조금 앞서고 최근엔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무승부를 더 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 워낙 성적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거 배당 대비 배당이 너무 적으면 갈 이유가 없다.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빌바오가 이길 확률이 크긴 해요. 뭐 세비야 역배까지는 안 봅니다. 다만 무승부가 좀 의심이 돼서 저는 빌바오 승무인데 무승부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다. 저 개인적으로 승부식에선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브레다하고 포르티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브레다 같은 경우 또 LADBC죠. LADBC는 그나마 데이터가 더 있긴 하지만 지금 1대1이거든요. 1대1. 최근에는 1대0이죠. 브레다가 이제 20년도 이후에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브레다하고 포르티나도 사실 아직 1승이 없고 둘 다. 특히 브레다는 아직 무득점이고 이 포르티나가 뭔가 이제 지난번 고에드전 2골을 넣어서 뭐 프리시즌에도 나름 골을 좀
어느 정도 넣었고, 그리고 브레다는 생각보다 이제 프리시즌에서도 뭐 무득점 경기도 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모르겠어요. 페어노르트한테 이 실점 한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요건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옵니다. 이런 경기. 원래 이런 경기는 보통 뭐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리그강처럼 무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LADBC도 오버를 받다 다 패스를 했지만 이유가 있어요. LADBC는 오히려 무가 잘 안 보일 때가 좀 많거든요. 오늘 브레다하고 포르티나도 뭔가 애매하다고 해서 무가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패스 경기가 없지 않나요? 고어헤드 아약스 빼고 요것도 LADBC였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예,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하우님도 이따가 방종하고 마무리하고 아마 국내 경기 저녁 경기는 7시 경기부터 갈 확률이 큽니다. 저녁 경기 조합을 아예 건너뛰려 했지만 한 조합 정도만 가볍게 가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6시까지는 보내드릴 거예요. 마무리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낭트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파리 생제르맹 PSG죠. 자, 지난번 그 슈퍼컵에서 다 졌던 경기. 그래서 어제 토트넘 승을 갔던 거거든요. 뭐 마인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나름 잘하더라고요. 자, 파리 입장에서는 다 졌던 거 이겼습니다. 왜냐? 클럽 월드컵도 미넨 레알 다 때려잡고 첼시한테 진 건 너무 아쉬웠잖아요.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토트넘한테 0대1로 지는 거 보고서 이거 첼시전도 0대3으로 지고 이거 파리가 진짜 안 질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지금 그 파리 쪽에 결정이 있지 않나요? 주앙 네베즈 그리고 아센시오하고 클로무아니는 그 이적 뭐 표시가 떠 있는 것 같고 돈나룸마도 이적 그게 떠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너무 잘하긴 하는데 요새 살짝 좀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낭트고 낭트한테는 파리가 그 지는 그림을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어쨌든 이강인의 이제 잡는 골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극장골까지 하면서 낭트가 가끔씩 가끔씩도 아니죠. 최근에 한번 파리 상대로 비긴 적이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성에서 너무 밀리긴 해요. 그리고 아무리 슈퍼컵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뭐 강팀도 아니고 낭트가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인츠에서 홍현석 그리고 셀틱에서 권혁규 우리나라 선수 2명을 데려왔더라고요. 나간 선수들도 은근히 좀 있는데 데려온 선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보강을 했고 파리는 지난번 트래블하고 뭐 그 엄청 많이 선정됐어요. 뭐 올레 선수, 뭐 리그왕 득점왕 뭐 다 받아갔는데 우스만 덴벨레가 거의 지금 발롱도르를 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앙 네베스의 그 클럽 월드컵에서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 당한 게 이번 경기에도 못 나오거든요. 토트넘전에도 못 나왔고 그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돈나룸마는 이제 떠나니까. 그래서 당연히 파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파리 승이다. 요거는 사실 3.5 기준점을 줬기 때문에 뭐 파리가 지금 최근 2경기만 보면 살짝 불안하거든요. 첼시랑 이제 그 토트넘. 근데 뭐 상대가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서 승마인까지 봅니다. 어제 맨시티 바르샤 정도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길 팀 이긴다. 근데 맨시티 바르샤는 요거보다 배당이 좀 더 높았고 빠지는 상황인데 요거는 그보다는 배당이 낮긴 한데 그래도 이길 것 같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지면 메리트가 좀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파리승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마인을 보는 경기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아까 PSV는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한데 뭐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자, 그다음 에스파뇰하고 AT 마드리드 가겠습니다. 이제 해외 축구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미축이 남아 있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에스파뇰 AT도 사실 제가 무를 노렸던 경기인데 승부식은 제외를 할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AT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에스파뇰이 프리시즌에 이제 무패이기도 했었고 뉴캐슬하고 또 비기고 볼프스도 잡고 그리고 이 AT 같은 경우에는 나간 선수들 많죠. 뭐 데파울이 마이애미로 가고 뭐 빠진 선수들도 많긴 한데 얘네가 지금 보면은 나폴리에서 라스파도리 데려왔거든요. 그때 우승 멤버, 나폴리 우승 멤버. 그리고 그 비아레알에서 알렉스 바에나도 데리고 왔습니다. 알렉스 바에나도 데리고 왔고 뭐 기존에 뭐 솔루로스, 그리즈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솔루로스가 그게 풀로 못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풀타임으로 이제 못 뛰고 뭐 알바레스도 있고 출전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20골 넣은 거면은 진짜 잘한 거죠. 솔루로스가. 그래서 당연히 AT가 이길 확률이 큰데 그 걸렸던 게 그 전적 부분에서 에스파뇰이 은근히 AT전을 좀 홈에서 비볐더라고요. 최근에 2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19년도에 3대 0으로 이기고 20년도는 4번 중에 한 번밖에 안 적었습니다. 3번을 비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무승부를 노리는 거지. 배당은 아주 낮죠. 1.5 이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긴다면은 이제 승부 쪽으로 봐야 되는데 첫 경기이기도 하고 AT가 가끔씩 원정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지난 시즌 후반에도 뭐 라스팔마스한테 지고 알라베스한테 비기고 오사수나한테 지고 작년 또 하필 또 후반기에 에스파뇰하고 홈에서 또 비겼죠. 1대1로. 그래서 원정 AT는 좀 저한테는 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하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축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나머지 미축 가야죠. 미축도 안 갈 수는 없어요. 원래라면은 보통 안 가는데 오늘 미축 성적도 좋았고 하는 김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뉴욕시티하고 내슈빌. 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승 중입니다. 내슈빌 상대로. 그러니까 홈에서 진 적은 없는 것 같고, 자, 여기도 이제 동서부로 나뉘는데 같은 동부에서 이 내슈빌이 성적이 좋아요. 실점이 적습니다. 근데 뉴욕시티도 실점이 적어요. 둘 다 실점은 같은데 득점에서 내슈빌이 앞서고, 자, 뉴욕시티도 홈에서 성적이 엄청 좋거든요. 내슈빌한테는 못 미치지만 원정 내슈빌 정도면 해볼만 하다. 뉴욕시티가 8승 3패니까. 그리고 공격에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이 2명이나 있다는 게 좀 빡세긴 해요. 뉴욕시티 입장에서. 근데 내슈빌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원정 3연패 중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전에 보여줬던 그 강한 느낌은 좀 사라진 느낌인데 뭐 그 전에 뭐 3연승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시티가 어쨌든 최근에 컵 대회 이후에 이제 처음 리그 경기고, 그 전에 리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거 보면은 뭐 홈에서 연승, 그리고 그 전에 리그 원정 3경기 무패. 이 흐름 자체는 원정 내슈빌보다는 뉴욕시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뉴욕시티 승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내슈빌이 원정에서 득점이 너무 최근에 저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버를 선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뉴욕시티의 최근 폼은 오버긴 하거든요. 홈에서 무득점 경기도 있긴 한데 뭐 3골, 4골. 특히 원정에서 최근 4골도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뉴욕시티 승무. 저는 홈이기 때문에 승 쪽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도 홈인데 근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세너스 대 샌디에고. 샌디에고가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신생팀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없고 자 세너스하고의 샌디에고 지금 보면은 샌디에고가 일단 서부에서 1위입니다. 1위 49점. 세너스가 비빌 수 있는 거 득점이에요. 득점이 한 골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고 홈 성적이 나름 괜찮긴 해요. 3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샌디에고도 원정 8승 4패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도 둘이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세너스의 최근 홈의 폼을 볼 때 진 적이 없긴 해요. 밴쿠버 2대1, 댈러스 2대2, 오스틴, 뉴욕, 레드, LA 갤럭시, 뭐 휴스턴, 포틀랜드, 인터 마이애미까지 그 밑에 세크라멘토, 포틀랜드까지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지금 10경기 무패거든요. 제가 볼 때 원정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샌디에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정 5연승. 그 전에 시애틀전 이후에 지금 4대2, 5대3, 3대2, 뭐 2대1, 2대0. 그래서 산호세만큼이나 흐름이 좋은데 산호세가 이제 어쨌든 잘 안 졌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홈에서 또 샌디에고는 또 원정 무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서부에서. 그래서 홈에서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세너스냐 득점도 30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원정에 아직 무가 없는 이제 샌디에고냐. 근데 이런 경기는 그냥 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샌디에고도 너무 잘하고 원정에서 최근 그 산호세 어스케이스 세너스도 잘하는데 승리가 많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최근에 밴쿠버 이기기 전까진 7연속 무승부였어요. 그러면 사실 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5연승하는 흐름이 더 좋은 거긴 하죠. 샌디에고. 차라리 그러면 샌디에고 프렌을 봐야 되지만 샌디에고도 홈에서 가끔씩 좀 삽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은 원정 5연승이 막 그 정도로 강한 느낌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3.5 기준이면 뭐 언오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샌디에고가 다득점 할 때는 막 아까 얘기했지만 막 3대2, 5대3, 4대2 이런 경기들도 있었고 했어가지고 세너스의 득점 여부가 좀 그 언오버를 갈릴 것 같다. 한 골 넣으면 사실상 언터 쪽 봐야 되고 2골 넣으면 오버 가능성도 높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밴쿠버 휴스턴. 자 요거 하면은 뭐 30분 안에 끝날 것 같고 조합도 30분 안으로 좀 짜서 아니면 30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5시 제가 원래는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구매하러 나가려 했는데 6시 넘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빠르면 6시 한 6시 한 1, 20분 늦으면 그 사이에 보내드릴 테니까 7시 경기는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진 마세요. 말고 제가 가는 경기는 7시 경기부터 될 테니까 그래서 한 번에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괜히 또 앞에 경기 때문에 따로 보낼 바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쿠버하고 휴스턴인데 사실
그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았더라고요.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하필 가장 최근이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밴쿠버의 순위, 휴스턴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도 10골, 실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홈의 밴쿠버, 휴스턴의 원정 다 어느 그 휴스턴이 앞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딱 하나 걸리는 건 최근 이제 밴쿠버가 이제 그 컵 대회 그거 일정만 이제 원정을 갔다 왔다는 건데 그거 빼면은 사실 밀릴 게 없죠. 다만 이제 밴쿠버도 최근에 뭐 연승을 하거나 압도적으로 승리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기면 반드시 다음 경기 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아니면 못 이기거나. 그래서 지난번도 스포팅 이기고 그 세너스한테 졌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걸리고 휴스턴은 반대로 이길 것 같은 경기인 못 이기고 져야 될 것 같은 경기는 또 역전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휴스턴을 패턴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밴쿠버 휴스턴 경기는 사실 2.5를 줬기 때문에 그냥 오버를 볼 뿐입니다.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휴스턴도 오버가 좀 많고 밴쿠버도 오버가 많아서 오버를 보는 거지 굳이 승패로 가기에는 좀 빡세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밴쿠버 승리나 오버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갈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이게 단독으로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은 거의 1시간이 넘어버렸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야구는 안 합니다. 야구는 예전에 축구 없을 때나 가끔씩 했지. MLB도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이제. 왜냐 해축이 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겨를이 없어요. 축구만 해도 빠듯하다. 근데 야구까지 이제 볼 겨를이 없다. 축구도 리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야구는 따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아요 야구는. 그래서 사실 가기가 좀 빡셉니다. 자 추천 이제 한 번씩 해주시고 질잡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6시 반까지는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대기를 좀 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 경기는 아마 한 조합밖에 안 갈 거기 때문에 난 국내 경기 안 간다 하시면은 그렇게 뭐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바로 올려드리고 원래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1시간 정도 좀 딜레이가 됐다 하고 이렇게 대충 딱 보시면 되고 어제 뭐 해축도 그렇고 미축도 그렇고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뭐 주말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더 이상 방송은 없고 조합만 잘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관련해서 뭐 그 하시는 분들은 쪽지나 다시 보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